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연봉 협상에 들어가야지 본인이 원하시는 연봉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너 지금 연봉 더 불렀어? 우리가 말했던 5천에서 깎아서 4,800으로 해줄게. 그래서 제 5년치 비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총 든 비용이 약 1,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유니스라이프의 윤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영국 런던 인공지능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직장인이고요. 오늘은 해외 취업 성공 전략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를 하려고 왔어요. 혹시 해외 취업 성공 전략 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쪽 들어가셔서 그 전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타겟 회사에 나를 증명하는 단계예요. 입국 1년 1개월 차부터 한 1년 10개월까지 이렇게 마지막 워홀 비자 남겨두기 한 몇 달 전까지 이렇게 마지막 4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회사에 나를 이제 증명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회사 일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취업 비자를 받을 만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인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보스 마음에 쏙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때 저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일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애티튜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관계, 이 총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성과적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이 친구는 되게 일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냈네, 프로젝트 결과가 좋네, 이 친구가 담당한 클라이언트가 최상의 만족도를 보이네, 이런 식으로 좀 성과를 가장 잘 내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겠고, 두 번째는 애티튜드인데요. 이 친구는 회사 일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열정적이네, 되게 많이 배우고 싶어 하네, 이 친구는 자기가 맡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책임감이 많이 있구나, 뭔가 이 친구는 항상 모든 일에 열심이고 본인의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것도 이제 두 번째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들과 그리고 보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사실 회사 생활이 정말 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와 함께 일하면 즐겁네? 혹은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오피스가 되게 활력이 있네? 이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저는 이런 관계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이 동료와는 정말 일하고 싶지 않다, 같이 한 오피스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비자 스폰서십을 할 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관계도 좀 좋게 성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2019년 4월 말에 영국에 와서 현재 다니고 있는 비자 스폰서십을 받은 회사의 면접은 9월쯤에 봤어요. 그래서 입국한 지 4달 정도밖에 안 됐을 시기여서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만으로 22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어려서 경험도 많이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좀 약간 어벙벙한 면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너무 긴장하기도 했고 그 회사 측에서도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했던 말을 2-3번씩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긴장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면접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저도 약간 어벙벙 됐고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영어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 면접관들이 다 그러면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합격하고 제 보스한테 물어봤어요. 나 면접 때 어땠어? 라고 하니까 너가 되게 영어도 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되게 긴장한 게 많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왜 뽑았어?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랑 일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 편집자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나 영상 편집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도 맞고 그 영상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맞는데, 무엇보다도 너랑 일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았어. 면접이 우리 측에서 준비한 게 되게 매끄럽지 않았는데 너가 좋게 웃어 넘기고 그거를 막 화내지 않고 좋게 웃어 넘기는 게 되게 같이 일하기에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저를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물론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뭐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 그럼 관계적인 면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역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채용하는 거나 구직 이런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취업 비자 스폰서십 지원을 해준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회사에서 성과를 진짜 잘 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그 3가지 측면이었고요. 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이 비자 스폰서십에서 중요한 건지 그 이유를 제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영국은 비자로 장사한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비자 지원 비용이 정말 비싼 편이에요. 즉,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자 지원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회사가 본인을 지원해줄 만큼의 마음이 그럼 생기게끔 본인이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취업비자 발급 비용은 어떤 잡코드를 가졌냐, 아니면 회사의 규모가 어떻냐, 비자의 기간이 어떻냐, 현재 지금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상이한데, 제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는 회사에서 5년짜리 비자를 받았고, 제가 하고 있던 직업 코드는 부족군 직업이었고, 그 당시에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5년치 비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총 든 비용이 약 1,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관계로 돈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갑자기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좀 큰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이빙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비자 지원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여기에다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적어놨는데,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회사가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증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제 가치를 다 증명하시고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이제 부여되면 비자 스폰서십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때 여러분이 연봉 협상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비자 스폰서십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최소 연봉이 25,600파운드 정도 돼요. 이거는 잡코드에 따라 다 상이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한화로는 연봉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인의 현재 연봉이 이 연봉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턱걸이에 걸렸을 때 무조건 연봉 협상을 하셔서 이 기준보다 되게 높은 돈을 가져가셔야 하는데요. 이 연봉 협상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사실 연봉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뭔가 이미 어느 정도 좀 틀이 갖춰져 있잖아요. 너가 몇 년 차면 얼마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외국은 정말 자유롭고 정말 누구나 연봉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내가 몇 년 차냐 이거에 그렇게 큰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봉 협상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나 아니면 내 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연봉 협상에 들어가야지 본인이 원하시는 연봉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우선 얼마를 딱 던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 이렇게 던졌다고 예를 들게요. 여러분은 그거를 한 번은 내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5,500만 원은 어때? 난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내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3가지의 반응이 올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오케이, 5,500만 원 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시를 한 금액을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는 안 돼. 5천만 원이 너의 최대 연봉 선이었어. 딱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오케이 알았어 하시고 그냥 5천만 원으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경우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을 텐데요. 회사가 제시한 5천만 원과 여러분이 제시한 5,500만 원의 중간선을 찾아서 회사가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500만 원은 조금 과한데 우리가 5,20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세 번째 경우든 여러분이 최악의 경우는 그 연봉 5천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최악의 경우인 거예요. 이거보다 잃으실 일은 없을 거고, 어느 정도 운이 조금 좋으시다면 5,200만 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중간 협상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럭이 있으시다면 이제 여러분이 제시한 5,500만 원 이거를 쟁취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경우의 수가 됐든 다 여러분한테는 사실 플러스인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너 지금 연봉 더 불렀어? 우리가 말했던 5천에서 깎아서 4,800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제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연봉 협상을 회사에서 먼저 되게 좋은 금액을 제시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그걸 듣고 310만 원 정도 제가 더 올려서 말을 했거든요. 이제 파운드로 치면 2,000파운드 정도 더 올려서 말을 했고 회사에서는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5,31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얘기했고 회사가 그걸 그대로 오케이 5,310만 원으로 바로 오케이를 해준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 몸값은 제가 올리는 거죠. 내 돈은 나 아니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봉 협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해외 취업 성공 전략 1, 2, 3, 4단계를 다 다룬 영상이 끝이 났어요. 제가 이 시리즈물을 준비하면서 워홀로 왔다가 비자 스폰서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좀 꿀팁, 영국 생활이나 영국 취업, 비자 스폰서십,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볼게요. 그럼 진짜 안녕!